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기자회견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정청래냐 박찬대냐, 박찬대냐 정청래냐. 오늘 발표된 민주당 또 국민들의 선택은 정청래 의원,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수치를 좀 보면서 분석을 더 해보죠. 아까 만나 뵀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크게 세 덩어리죠. 권리당원,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로 묶일 수 있는 대의원 이 투표까지 있었는데, 자, 수치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볼까요? 예. 네. 먼저 이제 권리당원 누적 55%를 반영하는 네.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후보는 66.48. 66.48.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하신 분들 중에 세 분 중에 두 분은 정청래 후보를 찍으셨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찬대 후보 33.52니까 역시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의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에서 격차가 상당히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고 이제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밑에 거를 읽어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는 반영 비율이 이제 30%입니다. 정청래 후보 60.46,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가 39.54입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로 정청래 후보가 더 압도적으로 얻었습니다. 지지도를. 그다음에 전국 대의원이 이제 15% 반영인데 여기에서는 독특하죠. 박찬대 후보가 53.09니까 조금 한 10% 포인트는 안 되지만 정청래 네. 후보 46.91. 여기에서는 전국 대의원 박찬대 후보가 조금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대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15% 반영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85%가 반영이 되는 권리당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요. 60이 넘는 비율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 정도 되는 전국 대의원에서 박찬대 후보가 50%를 좀 넘기면서 앞섰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따졌을 때엔 정청래 61.74, 박찬대 38.26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격차면 이 정도 격차가 났는데 사실 충청권하고 우리가 영남권에서 봤었던 권리당원 투표 결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가 또 그렇습니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충청, 영남에서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에 결정적인 박찬대 후보로 따진다면 네. 그 패인이 될 것 같아요. 영남권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에서는 정청래 62.77, 권당에서 권리당원에서요. 정청래가 62.77, 영남에서는 62.55니까 네. 이게 65를 못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지금 오늘 개표한 결과죠. 호남에서 66.49. 정청래 기준입니다. 박찬대는 33.51. 네. 인천, 경기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권리당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68.25. 68.25입니다. 많이 나왔군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대표가 많이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습니다. 서울, 네. 강원, 제주에서도 여기서도 67.45라는 상당히 이 높은 비율의 어떤 득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주 전에 충청과 영남에서 얻었던 62 정도가 네. 지금 66, 7, 8이 됐으니까 거의 한 대략 봐서 한 5%포인트 권리당원 분들이 더 정청래 후보 쪽으로 네. 더 모여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주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 권리당원 당신만을 봤을 때에는 호남, 충청과 영남의 결과가 네. 조금 좀 더 밀어줘야 된다. 1등을 좀 더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나요? 어떻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권리당원 내에서. 네. 그렇게 되면서 일부 15%가 반영이 되는 대의원에서 조금 선전했던 박찬대 후보가 전체 선두를 다시 얻기는, 선두로 나아가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게 그대로 반영됐는지 여론조사에서도 6대 4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정청래 후보의 신임 당대표 당선이라는 거는 네. 표로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격차가 아닙니다. 전체 총결. 그렇죠.
격차가 61.74와 38.16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는 당심은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청래 후보한테 힘을 좀 모아주는 네. 그런 지금 형태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6대 4 정도의 이렇게 비율로 당심과 민심을 합산해 본 결과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아까 결과 발표된 순간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선의 경쟁을 펼친 두 의원이 포옹을 하고 또 황명선 최고위원도 찬반 투표 결과 과반을 넘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 정청래 대표가 수당 연설할 때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그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건데 바로 수락 연설하면서 이걸 또 강조하는 모습, 이것도 눈길을 ቅ니다. 이제 눈길을 끌고요. 네. 지금 대통령은 이제 민생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당은 바로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를 좀 가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 주저함 없이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여론이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한 네. 60%가 넘는 비율로 지금 찬성 비율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여론을 좀 받아 안아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추석 전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추석 그럼 전에. 추석 밥상 머리에서 많은 국민분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네. 바로 그 개혁의 성과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제 느낌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완벽한 성과라기보다는 네.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국민 앞에 뭔가 보여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의지이다 보니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당대표로서 상당히 묵직한 그런 발언이었다고는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이걸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내세웠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승리고 그 뜻에 따라서 당을 또 이끌어가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어요. 그만큼 당원들의 뜻이 이번에 확실히 또 확인된 그런 선거이기도 하니까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이 발언도 이번에 수락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거는 네. 이번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또 한 명의 당대표를 당선시키는 게 아니고요. 당의 체질과 구조가 바뀌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그런 결정 인적 대표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요. 평당원에서 좀 뽑겠다, 최고로 뽑겠다 지명직을 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뭐 지방선거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 당원들 과정에서 뜻. 예, 당원들의 뜻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네. 억울한 컷오프 같은 것들이 막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좀 뭐 억울하지 않게 그런 어떤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제 꾸준히 얘기했듯이 이 대의원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비중은 다시 이제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 결정은 당원들이 이제 맡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되는 건데 네. 이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제가 전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파연합 정당의 성격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개파의 수장들 내지는 네. 그쪽에서의 인물들에 대한 그 안배 차원에서 주었던 어떤 그 당협위원장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의원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사실상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갖는 의미가 정말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민주당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현직을 맡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경쟁력 평가라든지 아니면 재신임 의향이라든지 네. 현직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뭡니까 긍부정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상 점수를 놓고 컷오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달리 진행이 될 것이다. 바로 당원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게 돼서요. 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가장 큰 선거 3대 선거 중에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1년 앞에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지금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먹혀서 바로 이와 같이 영향이 여론조사 및 권리당원에 반영이 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정말 봐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는 가장 큰 정당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고 다시 한번 수락연설에서도 강조를 했고 즉시 당원 주권 정당 TF를 가동해서 당원 당규를 정비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더 강단 있게 이끌어 주시려 믿습니다. 대표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당원 한 분 한 분의 뜻, 그 무겁고 뜨거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개혁의 길목에서 언제나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큰 변화, 더 큰 개혁,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위해 저 박찬대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승리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탕평 인사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불이익 전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거 결과 발표된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원팀 정말 민생 경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어간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걸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다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네. 정부의 어떤 성공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방금 이렇게 박찬대 후보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절절한 어떤 개혁과 관련돼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겠다라는 저런 예.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봤을 땐 두 가지 큰 축에서 당이 추진하는 이제 개혁, 요게 이제 한 축이 된다면 네.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 이 부분에서도 한번 기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신임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수락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통령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성과로서 나오는 공은 전부 다 대통령 그리고 수고로움은 자신이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졌을 때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사실. 예,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는데 당장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당대표가 네. 사실은 입법기관 국회에서 정말 정부를 완전히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또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축으로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축에서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 정도의 어떤 당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지금 당원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의석 규모라든지 보면 과거의 어느 정당보다도 지금 굉장히 큰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두 명이 나와서 물론 한 명이 이제 뽑힌 건데 네. 그렇지만 말씀 주신 원팀 정신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파열음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팀 정신은 당연히 네. 가져가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포지티브 썸이 될 수 있느냐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제로섬보다는 포지티브성으로 더 갈 가능성은 일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지티브 썸으로 간다.
자, 이제 말씀드린 순간 양지열 변호사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나왔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자, 일단 뭐 총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크게 예상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왔던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가 명확하게 나타났겠죠. 네. 그 선명성이라는 부분에서 정청래 후보가 더 앞섰던 것으로 보이고 바라고 있는 건 내라는 완벽한 종식 아니겠습니까? 뭐 뉴스들 어제들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은 아직도 그렇게 감옥에서 버티고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윤석열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행정부 내에 그리고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모습을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력한 당대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 대표에서 당 대표가 됐다. 당 대표에서 대표에서 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도 있고. 근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입장을 냈는데 이 정청래 민주당 걱정이 앞선다. 이런 얘기를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고 야당 협박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도 사실은 법사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있는데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겪어본 입장에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을 했다.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또 어떤 반응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국민의힘이 걱정했던 바로 그 부분 덕분에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이 된 겁니다. 그것부터 국민의힘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정청래가 됐을까? 예, 왜 정청래가 됐을까?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예. 뭐 탄핵 계엄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22일 날로 예정이 되고 있지만 거기 최고위원으로 꼽힌 사람들 후보로 나선 사람들 몇몇 5명. 예.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요. 아니 지금 와중에도 지금 1, 2위로 꼽히고 있는 사람들이 탄핵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후보로 나선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극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전환길 같은 사람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면접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네. 국민들이 정청래 지금 당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당대표 저는 선거에 정청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정도고 네. 물론 물론 사실 이 부분은 박찬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모습도 그랬고 네.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을 때 모습도 그랬고 또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란 면에 있어서도 네. 가끔 이제 뭐 일종의 설화 같은데 뭐 멀리 휩싸이기도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응원해 준 것 같습니다. 꼭. 예, 응원해 준 것 같다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이제 기자회견 뭐 등등을 거치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상계엄, 뭐 사과, 반성 이런 거 없으면 악수 안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계엄군이 총으로 국회에 쳐들어와 헌법을 파괴했다. 실제로 사람 목숨을 죽이려 했다. 여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또 이런 의지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지만 주진우 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민의힘 뭐 이제 해산될 뭐 염려 이런 게 또 커지는 상황이 정청래 대표 당선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진우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확실히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취재진 만난 주진우 의원이 저는 법률 전문가로 중요한 재판들을 승리로 이끌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도 제게 맡겨주면 확실히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해산 위험을 거론한 그런 상황, 뭐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주진우 후보가 내가 검사 출신이야, 내가 막아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같은 법조인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같은 법조인이라기보다 이제 주진우 의원은 이제 정치인이시고요.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예. 되신 이후로는 죄송하지만 네. 정치인이 되셔서 저는 그러니까 법조계 출신 정치인분들이 제발 법 얘기를 끌어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주진우 의원만 해도 네.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이후에 법과 관련된 얘기를 뭐 예고 아닌 어떻게 예측을 해서 맞춘 게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오히려 진짜 이건 진심으로 뭐 약간 비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바람이란 것도 있고 자기가 그런 분야를 내세워서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여론을 좀 끌고 가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네.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이 생기고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법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일을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가끔 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저도 뭐 모든 사람이 다 100% 객관적인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객관적이로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뭐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의 어떤 해설을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정도가 주진우 의원은 그동안에 좀 심하셨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이 나서면 지난번 뭐 대표적으로 그 국무총리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에는 오히려 저렇게까지 왜 하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하셨고 예. 그게 안 먹혔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까운 과거,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를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 오늘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긴장감은 높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긴장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에 있던 그 구도가 크게 바뀌거나 할 수가 없는 게요. 인물들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5명의 인물. 5명의 인물들 중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1, 2위가 이제 김문수 네. 그리고 이제 장동혁 이 두 분인데 이분들의 어떤 정책인 그 스탠스라든지 입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네. 과연 그러면 그 친윤과의 거리를 얼마나 두었느냐에 대해서 좀 의심 어린 눈빛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이 당 대표를 출마하는 그런 선언 저 뭡니까 자기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은 나는 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무려 20여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국민의힘 책임당원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관여 지지자들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강도의 개혁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김문수 장동혁으로 몰리는 힘은 그 방향의 구심력은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네. 오히려 정청래와 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전환길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과 뭐 윤석열 탈당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이제 선이 안 그어지는 상황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뭐 지난 어제죠. 바로 어제 윤석열이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거의 뭐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특검 간 다음에 다시 뭐 옷을 입었다 수의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아예 네.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을 포기를 한 거죠. 길을 아예 포기를 한 거고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얘기를 하면서 네. 중원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장동혁이 극단적이라서 마치 가운데 쪽으로 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위치 네. 선정에서 이미 김문수 지금 후보도 대선 기간에서 보였던 모습도 그랬었고 이전의 정치적 행보에서도 뭐 지금 정광훈 목사와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자유통일당에서의 사실 맡았던 위치라든가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김문수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재기라고 해야겠죠. 재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네.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굳이 윤석열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굳이 극우 유튜버들이 가는데 나가지 않더라도 네. 이미 나는 그쪽에서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굳이 이 중원 쪽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아, 장동혁 그 후보는 대표다. 오히려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김문수 말고 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호소를 하는 것뿐이죠. 네. 김문수 후보가 그쪽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작전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국민의힘 구도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뭐 김상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언더진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지금 내년에 뭐 결국 지방선거라다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탄핵까지 불러올 정도의 일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헤쳐나갈 힘이 있느냐,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찾을 네. 수가 없다는 거죠. 80명 넘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뭐 TK 지역이라든가 자신들의 지역만 살폈을 때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로 주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정말 소나기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나서서 내가 험한 일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주된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난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있을래. 뭐 나가가지고 지금 언론에 주목받을 거 있어? 게다가 이 와중에 또 특검을 출범해서 네. 이 국민의힘이 당시 표결에서 적극적으로 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닌가를 수사를 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띄는 행동 안 하겠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거기도 당권을 잡겠다고 나선 사람들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뭐 헤쳐나간다거나 달라지거나 이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협치를 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애초에 구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일 야당이 108석을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이 당시에 108석을 가지고 있던 야당이 뭔가 다시 한번 좀 어떻게든 추스려 가지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를 같이 해보자. 보수에서는 그래도 보수가 가지고 있는 기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런 부분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이만큼이라도 보여줘야 정청래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 그래 해보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일부러 송금 내밀지 않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정청래 지금 당대표가 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네. 뭐 당연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전혀 뭐 변화될 가능성이 현재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될 거고 특검 뭐 수사 결과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어떤 뭐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정당 해산 여론이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정청래 후보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당 해체, 내란 종식을 외쳐온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과 당연히 먼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게 될 거고 정청래 대표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 외칠 것이고 뭐 대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청래 이 대표 아까 수락연사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뭐 짚고 넘어가면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대주주 이제 기준 놓고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은 50억에선 10억으로 낮추는 안 세제 개편안 정부에서 기재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진성준 의원이 대주주 기준 여기에 대해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기준 상향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공개 이제 반대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원도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보니까 7만 명 넘는 청원으로 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진성준 정책위장은 좀 계속 이걸 좀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입장이. 전당대회 날에도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온라인상에 나오고 있던데 이건 좀 김목신 부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제 증시가 이제 움직인 거를 보고 나서도 이런 주장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주장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이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통상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이제 끝난 직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런 제 주장은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좋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통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상방 압력이 돼서 대통령 그 국정
운영 평가 긍정률이 좀 오르는지 이걸 좀 보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도 될 문제인데 네. 왜 이게 지금 나오는지 저는 사실은 이 시점이 너무 좀 헷갈리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준 정책위원장 이제는 저 지도부가 바뀌니까 또 바뀌겠죠.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조금 어떤 국정의 흐름, 리듬을 좀 같이 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곧 휴가 네, 기간이 되는 휴가에 거죠. 들어가는 셈이죠. 예. 예. 사실 그 휴가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회담을 또 준비하는 어떤 숨고르기에 네. 지금까지 어떤 페북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이번 통상 협상을 준비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면 이제는 그러면 한번 다시 뭡니까? 몸보신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좀 준비하는 시기인데 좀 국내 증시에 충격이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 메시지 보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다른 것보다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경제는 심리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다를 넘어서서 그 경제를 실제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라는 그런 말인데 네. 저는 그래요. 이 지금 뭐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좋은 뜻에서 이상적이고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그런 것들이 제가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분명히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실과 충돌을 하고 그 충돌이 실제로 그 이상적인 어떤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특히 경제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생겨버리면 이게 당장 이제 진성준 지금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비판하는 쪽에서도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께서는 어찌 보면 해명의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임기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명한다는 사실상, 의미에서라도 네, 그렇죠. 저런 글이 나와야 되고 설령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조정하는 과정에서라도 이게 뭔가 어떤 잘못된 어떤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필요했다면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어찌 보면 좀 비난을 감싸고라도 말씀을 하신 거라면 모를까 민주당 전체에서 아니면 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에도 그 말씀하셨죠.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서울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그 경제 수준이라고 봤었을 때 10억 원이라는 게 과연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준이냐 이런 데 의문을 던지신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책은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서울 아파트가 뭐 중위값이 10억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다시 이제 강화를 한다. 물론 이게 윤석열 때 풀어준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화를 하면 그 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나 이럴 때는 괜찮지 않았냐. 연말에 폭락하고 뭐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똑같이 지금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 심리 언급도 하셨지만은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를 하고 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이제 부동산 아니야. 주식시장으로 그 물꼬를 터서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고 그 힘으로 물건도 잘 만들어 잘 팔고 결국 대한민국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부동산에 가면은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자산시장만 부동산 시장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예 큰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세제 개편안이 이 양도 소득세 대주주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쪽 길이 아닌가벼.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 관련해서도 35%로 생각보다 안 내려가고 분리과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진성준 정책위장이나 뭐 몇몇 기재부 쪽 관련해 모르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은. 아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지난주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지했던 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그렇죠. 이렇게 나눠줬던 네네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반겼던 거고 그걸 찬성을 했던 거예요. 네. 그만큼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란다면 어떻게든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저런 정책을 하더라도 같은 일이라도 그래요. 지금 뭐 대주주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돈이 많은 좀 분들의 어떤 잘못된 투자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때 저런 대책이 나왔다라면 네. 박수를 보내줘.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전에 인용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까지도 주식시장에 조금 더 많은 자본들이 흘러갈 수 있고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건전한 투자처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폐가망신시키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얘기가 주식시장으로 오세요. 주식시장으로 오세요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그럼 뭘 팡 던진다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더 신중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댓글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소영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한번 워크숍을 하든가 토론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국민들의 이 바람과 생각을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의총도 잡혀 있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입장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말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안 이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윤석열이 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선임계를 냈네.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수사 대응에 나섰다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어제 특검팀에 윤석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선임계를 내고 있지 않다가 선임계를 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하겠다 이런 겁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네. 두 번씩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속옷바람으로 지금 수사를 체포를 막았던 사람이 네. 그리고 소환이 공식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어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한 채에서 네. 막무가내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선임계 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예. 아마도 어제 오늘 참 저는 참 어제 속보를 전에 들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 덕상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아니면 저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건가 저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확실하죠 사실은. 근데 예.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이거 뭐 너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네. 상황에서는 또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물리력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부랴부랴 선임계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저분들도 이제 다른 내란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변호인들과 겹치거든요. 네. 어차피 겹쳤고, 네, 뭐 그래요. 참. 예. 다음에도 이제 물리력까지 쓰겠다라는 특검팀의 얘기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도 변호인을 지금 이렇게 선임했다라는 거 봐야 되고 뭐 김계리 변호사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속옷 브리핑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특검에서 브리핑하우스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선동이고 마녀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윤석열 이른바 뭐 지지층 여기에 좀 특검이 너무해요 이런 아니면 보수 여론을 좀 자극시키기 위한 이런 발언 같은데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부 대표님? 있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사실은 이런 지금 수사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점점 다가오는데 네. 사실은 이 수사가 늦어지고요. 계속해서 언론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또 거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 힘들죠. 저렇게 지금 정치 선동과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렇죠. 왜 저거를 아니 가만히 왜 두고 가서 있냐? 못 잡아 오느냐 예.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저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찬바람 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찬바람 불 때까지 가는 거고 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바로 이제 지방선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는 후보들에 의한 영향도 크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큰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를 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악영향을 준다 보수 맞습니다.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저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이거 만연사냥이다 이렇게 하실 국민들도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많지는 않겠죠. 예. 근데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재구속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요즘에는 자기가 연락을 해도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 고립무원이다. 고립무원이다, 예. 변호인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한 얘기겠죠. 나 안 도와주면 나 제쳐놓은 상황에서 당신들끼리 나를 지우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망쳐 어. 뽀개버린다고 왜 했었나요? 국민의힘 뭐 이대로 가만 안 옛날, 놔둘 거야. 네, 누구랑 통화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듯이 당신들 어차피 나 없으면 못 가. 뭐 나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내 몸뚱아리 이렇게 지울 수 있을 만큼 작은 몸뚱아리 아니야. 온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네, 진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같은 지금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대통령님 끌어안겠습니다.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네. 사실 저는 진짜 정말 무책임한 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그 공당 안에는 그래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내지는 심지어 이제 이 종교단체까지도 관여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숫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요, 우리 얼마 며칠 전에 사실 관세 협상 앞두고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 엉뚱하게도 트럼프가 지금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 밀고 있는데 예.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 도와줘야 된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내는 그런 기사들을 내고 그랬는데요.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볼소나로가 그런 복음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맡으면서 코로나 시국에 목사들 불러다가 거리에서 안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뭐가 있었느냐?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종교단체라든가 주장을 하는 그거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브라질 정치는 그야말로 그냥 공론화된 데서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쪽에 목사들이 정치인으로 들어가고 대법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브라질은. 근데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공론의 장이 아닌 거리에 극소수로 남아있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밖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이 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정치적인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면서 그분을 끌어안고 있어요.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는 국민의힘에 적어도 보수정당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있었던 야당이라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못 찍은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까지 아예 공당으로 돌아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뭐 뚜렷하게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직도. 정말 국민의힘 무책임한 정당입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런 정당, 근데 뭐 손을 내밀고 협치하자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만은 정청래 당대표, 신임 당대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뭐 외신도 지금 윤석열 추태 이걸 뭐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K-팝이 그죠. 너무나 잘 되고 있고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현. 캐대현 보셨어요? 네, 저는 앞부분 좀 보고 제가 다 보기에는 좀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쪽 쇼츠나 이런 건 다 봤죠. 네. 울었습니다 보다가. 진짜요? 재밌어요. 감수성이 네. 아주 풍부하시네 아직도. 소년 감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봤는데 그게 지금 퍼지고 있고 거기 이제 먹을거리, 뭐 김밥, 네. 라면 이런 것도 네. 등장하고 우리 한국 과자 막 등장하고 이런 컬처가 K-컬처에게 퍼지고 있는데 이거 외신 속옷바람 체포거부 새 방식이다. 새 방식이다. 새 방식. 야, 심지어 라잉 인 언더웨어라고 표현했었네요. 속옷바람으로 자빠져 있어라고 썼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놀라운 거죠, 이걸 보면서 전직 대통령 이러고 있다는 게. 속옷을 좀 위아래 붙여서 원피스 형식으로 큰 거를 네. 좀 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별의별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누워서 체포를 거부하고 새 방식이라는 얘기도 이제 외신에서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응하는 또 특검의 체포 방식,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굳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추태를 부리는 작자들이 네. 구치소에 없지는 않습니다. 구치소에 없지는 않고요. 어. 정말 근데 이제 그 자들은 범죄자들 수준에서도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저런 행동을 이른바 이제 잡범. 네, 잡범 이런. 중에서도 이제 정말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 음. 양마 뭐 이렇게 부르는 네. 그런 수리의 인간들이나 저런 짓 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런 자들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매뉴얼도 있고 장구도 있고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인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특검의 물리력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 사실을 특검 측에서도 아까 뭐 김계리 변호사가 뭐 인권 탄압이니 뭐 네, 정치 네, 선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 특검 얘네 뭐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니까 맞아요. 우리 탓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일종의 특검 입장에서 바라는 바도 있는 거예요. 여론을 이끌어낸 거예요. 네. 여론의 이 꼴을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법이 그냥 구치소 바닥에 윤석열과 같이 함께 대한민국 법도 바닥에 내팽개친 거예요. 소금바람으로. 네. 지금 다 아까 하필이면 K컬처 말씀하셨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외신에서 보도 안 했어요. 아시지만. 근데 지금은 한국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야, 근데 캐대원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속옷바닥으로 감옥바닥에 누워 있었대. 얼마나 재밌어요. 아, 이건 진짜 좀은 다른 방식의 충격이겠네요. 그렇죠. 외국에 계시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알잖아요. 구치소에도 교도관들도 아시고 예. 특검도 알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게 그러게요. 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 새 방식이라고 했던 속옷바람 체포 거부 특검에서 정말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캐리어는 좀 보시고요. 우리 변호사님. 지나간 여론이지만 특검 관련해 가지고 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검에 대한 여론. 네. 네. 이거는 MBS인데요. 직접 이거는 찬성 64입니다. AI 시대지만은 김봉신 부대표 직접 손수 지금 예.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그래서 이제- 장인 정신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검이 통과될 때에 과연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요거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윤 전 대통령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사건 다루는 3대 특검 네. 요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찬성이 64입니다. 이게 갖는 의미는 사실상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네. 오히려 열심히 해라라는 여론이 이렇게 두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땐 저런 저항이 갖는 의미를 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진짜 직시해야 돼요. 음. 꼬리라면 자를 텐데 꼬리 자르려고 봤더니 이게 허리인지 머리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뭐 자르긴 잘라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예. 한 번에. 예.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론을 보고 국민의힘은 이제는 꼬리를 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자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야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표끼리. 아. 예. 그래 그 언제 또 악수하게 될지 그것도 좀 봐야겠네요. 이것도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민주당 새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이 지금 선임이 됐고요. 자, 정무실장에는 김영한 의원, 대변인의 권향엽 의원이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체제를 이제 바로 이제 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아마 뭐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탕평 인사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 진행되는 인사를 보면은 뭐 박찬대 의원을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탕평책을 통해서 민주당이 하나 될 수 있는 원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 경선 당원 비율 올라갔다. 그리고 평당원 최고위원 민주당원 주권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했던 원내대표 경선 당원 비율이 올라가고 평당원 최고위원 나온다 이 얘기를 민주당이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것 같고 당원 주권이 가속화된다는 면에 있어서 대의원 표심이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이 많이 반영되고 그대로 당심대로 간다라는 여기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이 현재 그 22대의 그 총선 과정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짜로 지지하는 분들의 어떻게 네. 보면 그분들이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이라는 걸 많이 깼죠. 지금도 이제 대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 비율로 따지면 17대 1인가 그런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센데도 예, 지금 불구하고 17대 1. 그 권한들이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목소리라든가 바람을 꺾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효능감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효능감. 효능감을 알게 됐고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뭉쳐서 네. 자신들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음. 다만 이제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럼 민주당은 그 당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훈련시키고 조금 더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함께 가는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굳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랬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네. 지금 이번 전당대회 할 때도 사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의혹이 불거진 게 신천지 당원들이 뭐 10만 명 넘게 가입을 했다거나 통일교에서도 그렇죠. 뭐 가입을 했다거나 그리고 그 정도 숫자가 되니까 홍준표 당시에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자기가 실제로 국민 여론에서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집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고 아닌지는 뭐 다른 수사라든가 이런 게 밝혀질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당원의 어떻게 보면 의사 표명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지배를 당하는 꼴들이 됐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당원 중심주의가 참 좋은데 이게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진짜 훈련되어 있는 민주주의 시민들에 의해서 꾸려지는 그런 당원의 모습이 가지 않으면 네. 자칫 잘못하면 또 외부에서 놀아날 수 있는 구조도 자칫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당원들과 이런 선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당원들이 궁금해하거나 당원들의 의사가 뭔가 이게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원들의 의사에만 또 올라타가지고 정치인의 본령은요 사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그게 정당이잖아요. 그러고 당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네. 건데 신천지에 노란하고 정광훈에 노란하고. 아, 근데 그럼 자기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저래요?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이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거기 등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홍준표 시장도 전 시장도 모습이 보입니다. 자, 레인보우님이 오늘 기분 좋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영상 메시지로 또 함께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 원팀으로 사명을 완수하자. 그러니까 새 지도부 믿고 대통령 책무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영상 축사도 좀 보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과의 원팀을 통해서 당정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을 계속 잘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영상 메시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제 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를 2번이나 하셨는데 네. 그때의 민주당은 야당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투쟁적인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마치 이제 전선체 조직처럼 굉장히 긴장감을 고도로 높여서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싸워가는 정당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끌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에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있는 그 과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어느 당대표가 되더라도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네. 당은 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균형이 잡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반영된 그러한 발언들, 그러한 메시지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당원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당대표 시대를 맞게 된 민주당.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있는데 방송법 포함해가지고 상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될 건 아까 이제 꼬리를 잘라야 된다. 꼬리. 예, 이 말씀을 꼬리가 드렸던 자르면 거는 뭐래도 안 된다.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지지를 보내고 싶어도요.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지지를 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뭐 홍준표 전 네. 시장 저렇게 발언을 했다든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잘한 게 있으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연상 효과가 네. 그러면 틀튜버 얘기 나왔죠. 뭐 정광훈 이게 종교 세력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된 어떤 청문회에서 네. 국민의힘이 잘했나? 라는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질 기회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미지를 다듬어야죠. 다듬고 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겠다 한다. 무엇인다 하면 이러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발목을 잡는 건가라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의힘이 내부의 쇄신을 강하게 하고 그게 먼저다. 그럼요. 사람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네. 얼굴이 바뀌고 정청래 대표랑 악수할 수 있는 알수할 준비도 시점이 하고 돼. 그렇죠. 악수를 할 그 수 있는 상황이 준비를 돼야 하고. 된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은 노력하니까 지지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내일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잘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뚜렷하게 예.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 아프네라는 정도의 매를 들어본 기억도 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진짜 목소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 방송법이가 됐던 아니면 이제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고 바꿔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명확하게 나서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온 모습도 그렇고 지금도 딱 떠오르는 게요. 네. 지금 공천 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 김재섭 의원과의 당시 계엄 직후의 통화에서 이래도 1년 뒤에 찍어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들이 절대 다수로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비례 빼고 80몇 석 가운데서 60여 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요. 어디 가서 뭐든지 보이지도 않아요. 당내에서조차도 힘을 안 모아주는데 네. 누군가 나서긴 나서겠죠. 아하. 뭐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나서긴 나설 텐데 네. 당에서 지지를 안 해주는데 힘을 안 실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속보도 나왔는데요. 내일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전남 나주에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겠다 이렇게 당선 소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수해 복구 현장으로 정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 일정 중단한 것도 수해 현장을 찾아서 복구 작업하기 위해서 멈췄었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달려간다. 이것도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있습니다. 모습이다. 여당 대표 모습이다. 특히 이제 전남 나주네요. 전남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이 좀 지역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굉장히 가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해가 발생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라남도 중심부로 이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참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또 현장에서 얼마나 또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을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새 당대표의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현안,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까지 연결해봐서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총평, 마지막 마무리 말씀 포함해서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이 모습, 또 앞으로의 현안 특검 상황들 이거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새로 된 정청래 당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른바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란 잔당들을 청소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급하게 일단 나라가 수습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했던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망가져버린 이 나라를 사실 차라리 없는 데서 이거를 세워나가는 거면 그러면 힘들긴 하더라도 수도부터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니까 기름 확실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잔재들을 치우는 일을 같이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의도에서 아까 제가 시작을 여의도 정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의 야당와의 이런 쪽과의 어떤 그런 어떤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셔야 될 일들 자체가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 신임 당대표도 바로 나주로 가겠다고 하셨고요.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게 그겁니다. 거기서 무슨 정치 노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지 빨리 좀 정상화를 시켜달라. 날마다 뉴스에 나는 거 보면 윤석열은 아직도 드러누워 있고 지금 윤석열이 임명해놨던 알박기 해놨던 인사들은 아직까지도 발목 잡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경제 소비 쿠폰 들어가서 잠깐 반짝였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상황이니까 네. 그쪽에 이제 민생에 그야말로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부 대표님도 굉장히 공감. 예. 민생.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새로 정부를 맡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이 지금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 여당은 어떤 질서 있게 무엇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로서 정말 중요한 건 민생의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위해서 야당도 좀 건전한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손맞잡고 정말 협치가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좀 야당도 국민의힘이죠. 나서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 근본적인 어떤 쇄신을 해야 될 것이다. 그 결과로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네. 이거 빨리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소비 쿠폰 때문에 좀 온기가 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소비 쿠폰 좀 쓰고 계세요? 다 썼습니다. 벌써 다 쓰셨어요? 3일 걸리더라고요. 저는 많이 썼습니다. 가능한 많이 밥도 사주고 막 야. 후배들 불러서. 예. 잘 쓰셨네요. 우리 대표님. 저 아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아들 밥 먹고. 저도 뭐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에 들뜨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 온기가 여기저기 많이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새 당대표의 정청래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함께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밤에 덥습니다. 또 비가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길 바라겠고요. 폭염 대비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